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BK 중일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나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 제가 연구한 주제는 트랜스 동아시아 관점에서 본 한중일 드라마 속 시경 활용 양상에 관한 고찰입니다. 논문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시경의 수용 과정을 다루었고, 3장에서는 한중일 드라마 속 시경 활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이 있습니다. 시경은 기원전 9세기에서 기원전 7세기의 작품으로 현재로서 약 3000년 전 고전 작품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작품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고전으로 인식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드라마에서 시경 요소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는데, 현재까지 시경 관련 연구는 주로 고대에 한정되어 있고, 현대적 활용 양상을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에 한중일 3국의 드라마 사례를 통해 시경의 현대적 해석과 활용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드라마 미월전, 고상사국, 한국 드라마 왕이 된 남자, 붉은 단심, 웃소매 붉은 끝동, 일본 드라마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빛나는 그대에게 등 총 7개의 작품을 분석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각 국가별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각국 드라마에서 시경의 활용 빈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드라마의 경우 미월전에서는 15편, 고상사국에서는 7편의 시경 식구가 활용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각각 3편, 2편, 3편으로 중국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며, 일본 드라마에서는 각 작품당 단 한 편씩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시경에 대한 문화적 친숙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경이 매우 친숙한 고전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편목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편목만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중일 드라마에서는 시경의 식구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경 요소를 화면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시경이 현대 미디어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중국 드라마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방영된 고상사국은 주인공 커플이 시경 부부라고 불릴 정도로 시경 요소가 풍부하게 활용된 작품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장면은 10회와 11회에서 시경 채미의 식구가 활용된 방식입니다. 이 식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10회에서는 21살인 유견이 심부론과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황후가 되기로 결심하는 장면에서 배경음악으로 활용됩니다. 식구가 잔잔하게 깔리며 과거의 희망찬 시절과 현재의 쓸쓸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대비시킵니다. 11회에서는 18살인 유견이 같은 식구를 희망차게 흥얼거리며 순수한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동일한 식구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전혀 다른 감정과 의미를 표현하며 희극과 비극이 교차하는 극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시경의 식구가 단순한 인용을 넘어서 서사의 구조와 인물의 감정 변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드라마 붉은 단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붉은 단심 2회에서는 권신 박계원이 임금 이태의 조력자가 가진 주위의 시집전을 발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태와 조력자는 시집전을 통해 비와 사라는 암호를 주고받았으며, 화면에는 이에 대응하는 시경의 식구가 보여집니다. 시에서 산의 잡목들과 죽거나 쓰러진 나무들은 권력의 눈먼 대신들을 상징하고, 군주의 권력이 다시 굳건해질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암시합니다.
이는 대신들에게 실권을 빼앗긴 이태가 은밀히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시경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과 권력 변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드라마 빛나는 그대에게의 사례입니다. 2024년 방영된 이 드라마의 11회에서는 시경이 주인공의 가치관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됩니다. 주인공 미치나가는 사랑하는 마히로와의 신분 차이로 좌절을 겪은 후 권력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친구 유키나리에게 부탁한 필사된 시경을 받아 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장면에서 단순히 시경 관저편의 식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현의 해석이 함께 적힌 내용을 화면에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정현의 해석은 후비의 덕을 강조하며 후비가 군왕을 위해서 첩을 맞이하는 너그러움을 설명합니다. 이후 미치나가는 권력에 도움이 되는 여성을 정처로 맞이하고 사랑하는 마이로에게는 첩이 되어달라고 실제로 제안합니다. 이렇게 일본 드라마에서는 시경을 통해 순수한 감정에서 권력과 현실의 타협으로 향하는 주인공의 내면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경은 단순한 인용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 감정과 가치관 변화를 탐구하는 철학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약 3천년의 역사를 가진 시경이 한중일 현대 드라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고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세 나라 모두 시경을 현대적 서사에 결합하여 감정 표현, 심리 묘사,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다양한 편목을 일상적이고 간결하게 활용하며 청각적 전달 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한국은 인물의 내면 갈등과 감정을 드러내는 요소로 일본은 보편적 감정과 철학적 주제를 표현하는 장치로 시경을 활용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시경에 대한 친숙도, 수용 방식을 반영하며 고전 문학이 현대 문화 콘텐츠와 만날 때 어떻게 재해석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3천년 전 시경이 현대 드라마에서도 여전히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한중일 각국의 문화적 특성에 맞게 새롭게 해석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고전 문학이 시대와 국경을 넘어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 문화 속에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럼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